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의 영안실 관리자가 시신을 무단으로 반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빼돌린 시신은 가죽으로 만들어져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한국산 냉동구를 섭취하고 식중독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30만 달러 이상의 다단계 투자 사기를 저지른 60대 한인 남성이 기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온과 대기 오염도가 높을수록 개들의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K-팝 댄스가 미국 대학 정규 교과 과목으로 개설된 만큼 글로벌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LA 한인타운으로 K-팝 댄스를 배우러 오는 팬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한국이 연방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노력은 늘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평가인데요. 북한은 21년 연속 최악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현지 시간 15일 발표한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인신매매 국가지위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간 이후 2년 연속 2등급에 머무른 겁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면서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 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고 당국자들이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need to do a better job of identifying labor trafficking because so often people are really looking for sex trafficking and we need to make sure that we're looking for all victims of trafficking. 다만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가이드를 마련하고 피해자 관련 통계를 수집한 점,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신매매범 숫자가 늘어난 점 등은 한국 정부가 취한 노력으로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21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은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금을 정부 운영에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자국법에 따라 2001년부터 보고서를 발간해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등을 토대로 국가를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분류합니다. 올해 보고서에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대만과 필리핀이 1등급에, 일본과 스위스, 뉴질랜드 등은 한국과 같은 2등급에 포함됐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3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시신이 최근 몇 년 동안 끔찍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방검찰은 하버드 의대 영안실에서 근무하던 55살의 남성 세드릭 로지가 아내 데니즈와 함께 실습용으로 기부된 시신의 머리와 뇌, 피부, 뼈 등 일부 신체 부위를 몰래 훔쳐 판매하는 것을 적발해 작물 관련 운송과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지 부부는 지난 2020년 10월 시신 두구에서 빼돌린 얼굴 부위를 $600에 판매하고 지난 2019년에는 시신의 머리 부분을 $1,000에 넘기는 등 35차례 이상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신체 일부를 가죽으로 만들어 미 전역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유해 일부를 훔쳐 팔아왔으며 일부는 우편으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Human body parts, that's just grotesque. She's at least from Salem, where I'm from. They're odd people, but I don't know if they, do anything nefarious like that. 해당 사건이 밝혀지자 하버드 측은 지난달 로지를 해고했으며
현재 연방 당국과 협력해 누구의 시신이 피해를 받는지 조사하고 영안실 정책과 보안 개선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한 냉동굴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연방당국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최근 하와이와 조지아, 미네소타주 등에서 한국 대원식품에서 수입된 냉동 생굴을 섭취한 후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10건 이상 보고됐다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 2022년 2월 10일과 24일 그리고 2022년 4월 13일과 14일에 수확된 냉동 반각굴과 냉동굴입니다. 한편 LA 한인타운 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원식품의 냉동굴은 리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사기극을 벌인 60대 한인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귀넷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61살의 잔 김 씨는 2020년부터 애틀란타와 메릴랜드,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 교회 공동체 내에서 최소 5명으로부터 30만 달러 이상의 금융 사기를 벌여왔습니다. 김 씨는 클럽 메가플래닛이라는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또 김 씨는 소개비 명목으로 포인트를 제공하며 사기 규모를 키워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씨는 신뢰를 쌓기 위해 초기에 일부 투자금을 반환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6월 해당 온라인 거래소가 갑작스럽게 사라졌고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투자를 명목으로 받은 돈을 실제로 투자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호텔과 렌트카, 항공권 등 개인 경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실제 보고된 피해자 수가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했지만 피해자들은 애틀란타에만 1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씨가 조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석금 $10,000를 허용했고 김 씨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최근 K-팝 댄스가 미국 대학에서 정규 과목으로 채택될 만큼 이제는 글로벌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K-팝 아이돌의 안무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팬들이 따라추는 커버 댄스 영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인타운으로 댄스를 배우러 팬들뿐만 아니라 호기심에 찾아온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이효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중심에 위치한 댄스 스튜디오. 스튜디오에서는 익숙한 K-팝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스튜디오 앞은 외국인들로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이곳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댄스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K-팝 댄스 수업이 열릴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수업을 들으려는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Do you think that K-pop is a huge impact in America? Absolutely, especially right now. I like the style of it. I like how it's a lot of precise movements and everything has to be really on time and accurate and for it to look good. I sometimes do to like my close friends story. 3 of my friends at school love K-pop and they all like drama and dance too. 최근 전 세계에서는 K-팝 열풍을 넘어서 K-팝 댄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이돌 노래의 안무를 배운 다음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안무 커버 영상을 올리거나 심지어는 아이돌 콘서트장 앞에 팬들끼리 모여 다 같이 안무를 추는 유행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댄스 학원이나 스튜디오에서는 K-팝 댄스 클래스를 개설하는 추세입니다. K-팝이 하나의 음악 장르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K-팝 댄스 역시 일종의 춤 장르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뭐 콘서트 같은 거 한다, 뭐 BTS 아니면 블랙핑크가 콘서트 하면 그 전에 그 안무를 외워가지고 콘서트 가서 춤추고 싶어해서 더 많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춤을 한 번도 안 춰봤는데 그거를 너무 배워보고 싶어서 춤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한국인 아닌 분들,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한국 그 문화, 컬처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춤으로 인해서 그거 뭐 그냥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고 막 이런 부분이 보일 때, 아, 이게 그 춤보단 엄청 더 큰 일을 하고 있구나, 막 이런 느낌도 들고. K-팝 댄스에 열광하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교육계도 유행에 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주립대학교에서는 미국 대학 최초로 K-팝 댄스를 무용과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했습니다. 이처럼 상당수의 미국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에서도 이미 K-팝 댄스팀이나 동아리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K-팝 댄스가 방과 후 수업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Like I said, kindergarten and first graders learn, parts of dances by NCT 127. You see a lot more of it on American television, I think, than you realize. And obviously, this generation is more in tune with YouTube and with social media and Instagram, and it's all over there. So I think that's more where the kids are finding it these days.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K-팝 댄스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무용 전공생은 아니지만 K-팝 댄스가 정말 좋아서 자신들이 댄스 클럽을 만든 것인데요. 전 세계 규모의 K-팝 댄스 팬덤이 미국 교과과정의 설립에도 영향을 준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에서는 하루 평균 수백 개 이상의 K-팝 댄스 영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돌을 따라하며 자신감과 행복까지 얻고 있다는 전 세계 팬들은 오늘도 K-팝 댄스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뉴욕에서 한 아이의 엄마가 자신의 친구에게 아이를 맡겼다가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버그에 거주하는 크리스탈라 홈즈는 자신의 2살 아이를 친한 친구인 샹탈 메이슨에게 맡겨왔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출근하고 집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를 보던 중 샹탈이 자신의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의 머리에 발을 얹는가 하면 아이를 담요로 덮은 채 반복적으로 뺨을 때리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크리스틀라는 샹탈이 15년간 믿고 지내왔던 자신의 친구였고 이전에도 베이비시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를 맡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틀라는 아이의 몸에 멍이 든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크리스틀라는 베이비시터를 절대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온이 높고 대기 오염도가 높을수록 개 물림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지난 10년 동안 7만여 건에 달하는 개 물림 사고와 사고 당시 날씨, 기온, 자외선, 초미세먼지 농도 등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날씨가 덥고 맑거나 대기 오염도가 높은 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개 물림 사고가 11%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비가 오는 날에는 개 물림 사고가 1%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덥고 화창하거나 스모그가 낀 날에는 인간과 개 사이의 상호작용이 평소보다 더 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성인 5명 중 1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 전역 40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발병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18.4%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울증 발병은 지역과 소득, 인종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동부 웨스트버지니아가 27.5%의 응답률로 가장 높았고 켄터키, 테네시, 아칸소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높은 지역은 주로 산맥과 계곡이 있는 에팔레치아 지역에 포함돼 있고 특히 이 지역은 주민들의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면서 이 같은 요인들이 우울증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높았으며 백인과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미만인 그룹에서도 발병률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주요 티켓 판매 업체들이 이르면 9월부터 소비자들이 티켓 주문 전 전체 가격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가격 정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티켓 마스터를 소유한 라이브네이션과 티켓 재판매 업체 시트킥 등의 대표를 초청해 티켓 주문 전 총 가격을 미리 볼 수 있는 이른바 올인 가격 정책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오는 9월부터 라이브네이션은 모든 티켓에 대한 가격을 미리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티켓 마스터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유명 가수 스위프트의 공연에 대한 예매 수요가 몰리자 일방적으로 티켓 판매를 취소해 독과점 횡포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으며 이와 함께 30% 이상의 수수료를 결제 시에 부과하는 티켓 판매 업체들의 관행 역시 정치적 이슈로 비화했습니다. 강도가 주택에 무단 침입했다가 반려견을 발견하고 도주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경찰국은 지난 4일 새벽 1시쯤 노스 스캇스데일 104번가에 위치한 주택에 총을 든 강도가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강도범은 집안의 귀중품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고 반려견 3마리가 나타나 짖기 시작하자 화들짝 놀라면서 집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유럽 여행을 떠나 집을 대신 관리하는 하우스시터가 집안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She was like, someone's in the house. I don't know too much details. I was pretty much in shock. I couldn't answer for a second. But once I realized, I was like, oh my gosh, then I was like, I need to hide just as a little thank you, because if they weren't there, he definitely would have pursued the room. And I don't know what I would have done if he walked in with a gun.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강도범을 찾기 위해 주택가와 인근 지역을 수색했지만 체포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도주 경로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합동훈련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저녁 7시 25분과 37분에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2발의 미사일이 78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의 세부 재원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약 11분간 비행한 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50km, 비행거리는 약 850km를 기록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어제 치러진 한미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화력 경멸 훈련은 한미가 최신 무기를 동원해 적 도발 시 적을 경멸하는 능력을 과시하는 일종의 화력 시범입니다. 한미는 지난달 25일부터 4차례 훈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훈련을 참관하자 북한은 곧장 미사일 발사로 맞대응한 겁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직전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경고 입장을 발표하고 화력 경멸 훈련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우리 군대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야기시키는 괴뢰 당국의 도발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63일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13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 도쿄에서 만난 한미일 안보실장들은 곧바로 규탄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조태용 실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만난 한미일 안보실장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바로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 평화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은 3국 간 협력이 북한의 도발로 흔들리지 않고 북한이 외교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력 경멸 훈련을 할 때부터 북한 측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잘 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미일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고 한미 간 핵협의 그룹 NCG도 곧 첫 회의를 할 것이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 대외무역의 95%를 차지하는 중국을 향해선 책임 있는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만난 조 실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과 그다음에 협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일측에 전달을 했고 일측으로부터도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지난달 히로시마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조만간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농심신 라면.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영 테라폼넷 대표에 대해 몬테네그로 법원이 보석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한국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이 추가로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해 당분간 구치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지난 4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와 측근 한모 씨. 포도고리차 고등법원은 오늘 권 씨의 주거지를 아파트로 제한하고 이를 감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재심 과정에서 지방법원이 이들이 아파트를 떠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가로 내린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해 보석을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석 결정은 권 씨 등이 구금된 스푸지 구치소에 전달됐고 권 씨와 한 씨는 이미 각각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지불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석 결정에도 권 씨 등은 당분간 구금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고등법원이 한국의 요청에 따라 6개월간의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권 대표가 현지 유력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특별검찰청이 소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재판은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권 씨의 국내 소환 일정도 한층 불확실해졌습니다. 권 씨의 위조 여권 혐의에 대한 2차 재판은 오늘 포도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 허용을 촉구했고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중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 귀국 전 특파원들과 만나 중국 측에 단체 관광 허용 국가에 한국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중국 측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관광 산업은 물론이고 항공업계에도 매우 큰 민원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검토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입장과 최근 악화한 한중 관계의 책임이 한국에 있지 않다는 점도 중국 당국에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만의 책임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은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는데. 그러면서 양국 모두 한중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인간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저희 중국도 대상의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건 아주 공통적으로 알 수 있었고.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 활동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양국 관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소통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국 대사와의 만찬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다 되치기를 당한 꼴이 된 민주당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는 또 어떤 뒤통수를 맞고 돌아올지 한숨이 커질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가상자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어제 윤리특위 자문위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자금 세탁,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의혹들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첫 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에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2차 회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투자 의혹을 직접 소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지적엔 충분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대선 자금, 자금 세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자문위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자료 검토와 질문이 이어지면서 회의는 2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사실관계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한 그런 절차에서 질문들을 위원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소명을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원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이 언론 보도 등에 대응하지 말라고 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보도 나온 것들 중에는 팩트하고 틀린 게 너무 많았어요. 당에서 일체 어떤 응대를 또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김 의원에게 의혹을 소명할 추가 자료를 요청한 자문위는 오는 23일 3차 회의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 뒤 29일까지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국회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의견을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되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징계가 최종 확정됩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최근 화산이 폭발한 필리핀에서 이번에는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환태평양 지진대인 이른바 불의 고리에 있는 필리핀에서 화산 폭발에 지진까지 이어지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건물 안에서 진동이 느껴지자 수업받던 학생들이 일제히 몸을 웅크리고 책상 밑으로 들어갑니다. 필리핀 북부 바칸가스주 인근 해역에서 어제 오전 10시쯤 규모 6.3의 강진이 일어난 건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놀란 시민들이 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했고요. 수도 마닐라 국제공항이 한때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필리핀 중부에선 마yon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돼 주민 12,0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모티브가 된 독일 노이슈반슈타인성은 하루 평균 관광객만 6,000명이 넘는 독일의 명소인데요. 현지 시간 14일 한 미국인 남성이 관광 온 여성 2명을 유인한 뒤 공격해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은 성 전체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인근 다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정확한 사건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용의자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이 협곡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제 일본 오사카의 한 백화점에서 80대 여성 고객 얼굴에 누군가 최루액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30대 여성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백화점 내 화장실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80대 여성을 비롯해 고객 10여 명이 눈과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범행 직후 백화점에선 고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메시와 똑같은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의 10번 유니폼을 입은 남성이 메시를 껴안더니 보안 요원들을 피해 탈환합니다. 메시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고요. 이 극성패는 그라운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끌려나가면서 중단된 경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한바탕 소동이 빚어지긴 했지만 아르헨티나는 메시의 활약 속에 호주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한 코미디언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을 빗댄 개그를 선보여 사실상 퇴출 조치됐는데요. 인민군을 모욕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당시 소속사도 26억 원대 벌금을 부과받는 등 파장이 컸는데요. 이번엔 중국 베이징 당국이 당시 공연이 열린 극장에 우리 돈 1,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중국의 코미디언 리 하우스는 한 공연에서 자신의 유기견 2마리를 입양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유기견들이 다람쥐를 뒤쫓는 모습을 보면서 태도가 우량하고 싸우면 이긴다라는 말이 떠올랐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은 시 주석이 2013년 당대회에서 당의 지위를 따르고 싸우면 이기며 태도가 우량한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서 따온 것입니다. 우루과이에서 교통법규에 따른 벌금을 헌혈로 받자는 이색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루과이의 한 시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가벼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헌혈을 하면 벌금을 감면해주자는 건데요. 직접 헌혈하지 못할 경우엔 그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헌혈하는 것도 허용하자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우루과이에선 하루 450명 정도가 헌혈을 해야 혈액 수급이 원활한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헌혈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벌금 회피를 목적으로 헌혈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농심 신 라면.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누적 수강생만 900만 명이 넘는다는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씨가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으로 SNS에 보여주기식 허세 문화를 지목한 발언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정승재 씨는 한 동영상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강의 중 우리 때는 오마카세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그때는 다 못 살았는데 아기는 많이 낳았다. 지금은 다 잘 사는데 왜 아기를 안 낳을까라며 그게 SNS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스타그램 같은 SNS는 남들이 나보다 형편이 좋은 거로 착각하게 만든다며 SNS 안에 있는 이들의 얼굴은 가식과 거짓인데도 보고 나면 자신만 불행하고 또 자신만 아이를 잘 못 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고 말했는데요. SNS에는 다 호텔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사진밖에 없다. SNS를 믿지 말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다소 직설적인 표현에도 누리꾼들은 정 씨의 말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신을 20대 후반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SNS를 보면 내 아이도 최고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만 든다고 수긍했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많은 이들이 보길 원한다며 사연을 올린 글쓴이는 경기도 부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5일 저녁 남성 4명이 고기와 주류를 포함해 9만 3천 원어치를 먹고 돈을 내지 않고 갔다면서 이들의 CCTV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일행 중 한 명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작정하고 돈 안 내고 도주했다면 무전 취식죄로 꼭 처벌받길 바란다고 분노했습니다. 친일 논란으로 새로 그린 전북 남원 춘향사당의 춘향 영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영정 속 춘향 얼굴이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이유인데요. 문제가 된 춘향 영정은 남원시가 2년 7개월여 만에 새로 그려 지난달 춘향제 기간 봉안한 것입니다. 영정 제작에만 1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춘향전을 토대로 17세 안팎의 여성을 모델로 하고 의복과 머리 모양도 고증을 거치는 등 최대한 당시 상황을 반영했다고 남원시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민사회 연석회의는 도저히 10대로 보기 어려운 나이든 여성의 모습이라며 춘향의 모습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림을 보는 각자 시선에 따라 평가는 다를 것 같은데요. 한 누리꾼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한 반면 다른 누리꾼은 아무리 봐도 17살은 아닌 게 억지 춘향식으로 그린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법정에서 판사가 변명을 이어가는 피고인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도록 한 영상이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에서 피고인은 판사의 말을 자꾸 끊고 변명을 늘어놓는데요. 판사의 거듭된 경고도 먹히지 않네요. 결국 참다 못한 판사는 테이프로 입을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이 법정 영상은 지난 2018년 있었던 일인데요. 해외 동영상 채널에 다시 올라오며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린 겁니다. 영상을 본 이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끝없는 변명에 판사의 권위도 무시했으니 본때를 보여줄만 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판사가 백인, 피고인이 흑인이었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적 조치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테이프로 입을 봉하도록 명령한 판사는 해당 재판에서 손을 떼야 했다고 합니다. 벨기에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여 가짜 장례식을 열었다가 헬기를 타고 장례식에 깜짝 등장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장례식 현장에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헬기 한 대가 등장하죠. 슬픔에 잠겨있던 추모객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헬기를 향해 몰려드는데요. 그런데 헬기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랍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성이 멀쩡히 살아 눈앞에 걸어 나왔기 때문인데요. 남성은 관계가 소원해진 친인척들 반응을 알아보려고 한 일이라고 말했고요. 가족들도 의기투합해 가짜 부고를 퍼뜨렸다고 합니다. 황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가짜 장례식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지만 남성은 오히려 살면서 후회하지 말라는 인생 교훈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15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